사흘 밤낮 폭우가 고을을 삼켰습니다. 창고엔 쌀이 없었고 아이들은 굶었습니다. 그 쌀이 어디로 갔는지 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역적이 되어 죽었습니다. 왕은 단 한 사람을 보냈습니다. 거지 옷을 입은 사내, 암행어사 강민준. 그는 진흙 위에 쓰러져 세상을 봤습니다. 단 한 명만이 그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역적의 딸이라 불리는 여인이었습니다. 권력은 반드시 무너지고 억울함은 반드시 밝혀집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한 번이 다음 이야기를 만듭니다. 사흘 밤낮을 쉬지 않고 쏟아진 빗물이 남도의 작은 고을 하나를 통째로 삼켜버렸습니다. 장터 한복판에는 떠내려온 집더미와 부서진 가구들이 뒤엉켜 진흙 냄새와 함께 고약한 악취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논이라 불리던 땅은 흙탕물 한 장으로 변해 경계조차 알 수 없었고 밭고랑은 진흙 속에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길을 걷던 사람들도 발이 빠져 걸음을 잃었고 어디가 길이고 어디가 도랑인지 분간이 되지 않을 지경이었습니다. 물이 들어와 쓸 수 없게 된 집들이 하나둘이 아니었고 지붕이 무너진 자리에서 가족들이 비를 맞으며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 어디서도 관아의 사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굶주린 아이 하나가 진흙 속에 무릎을 꿇은 채 어머니의 치마 끝을 붙잡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이의 머리를 꼭 끌어안고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시선은 관아 쪽을 향해 있었지만 그 눈에는 기대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무언가를 바라보되 아무것도 보지 않는 눈이었습니다. 관아 창고 문은 그날도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빗속에서도 자물쇠 하나 풀리지 않았고 아전들은 묻는 자가 있으면 슬며시 고개를 돌렸습니다. 창고 앞을 서성이는 백성에게 돌아오는 것은 말 한마디뿐이었습니다. 위에서 명이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백성들 사이에 낮고 떨리는 속삭임이 번지기 시작한 것은 바로 그 즈음이었습니다. 구휼미가 사라졌다는 말이었습니다. 창고 안에 수북이 쌓여 있어야 할 양곡이 어느 틈에 흔적도 없이 비어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믿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 세 번 같은 말이 반복되자 고을 안에는 알 수 없는 무게가 내려앉았습니다. 소문은 빗물처럼 번졌고 기어이 한양까지 닿았습니다. 왕은 아무도 없는 편전에서 홀로 그 보고를 받았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왕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한 사람을 불렀습니다. 이름은 강민준이었습니다. 30을 간 넘긴 사내였습니다. 이마에는 아직 젊음이 남아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달랐습니다. 무게를 아는 눈이었습니다. 그는 내밀어진 관복을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낡고 해진 누더기를 골라 입었습니다. 비단 앞에서는 사람이 달리 행동한다는 것을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비에 젖은 자리, 발이 빠지는 진흙 속에서 제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그날 밤 강민주는 아무도 모르게 홀로 길을 나섰습니다. 등에는 짐 하나 없었고 품 안에는 마패 하나만 있었습니다. 빗소리가 그의 발걸음을 삼켰습니다. 어둠이 그의 뒷모습을 지웠습니다. 고을 어딘가에서는 아직도 아이의 울음소리가 그치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아직 그치지 않았고
그 소리가 그의 뒷등을 오래도록 따라왔습니다. 강민주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울음소리는 그의 귓속 깊이 박혀 떠나지 않았습니다. 고울이 이렇게 되기까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그 답을 그는 반드시 찾아낼 것이었습니다. 장터는 이튿날도 여전히 진흙탕이었습니다. 빗줄기는 가늘어졌지만 하늘은 여전히 잿빛이었고 사람들의 발길도 무거웠습니다. 개어가는 날씨에도 고울의 기운은 좀처럼 돌아올 기미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숙인 채 걸었고 시선을 마주치려는 이가 없었습니다. 저마다 자신의 빈 광주리와 빈 밥그릇을 안고 길을 오가고 있었습니다. 강민주는 이른 아침부터 장터 한복판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일부러 사람들 왕래가 가장 잦은 길목이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쓰러졌습니다. 비에 젖은 누더기, 팔뚝에 미리 그어놓은 붉은 상처, 숨이 끊어질 듯 가슴을 들썩이며 진흙 위에 몸을 뉘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발소리가 다가왔습니다. 멈췄습니다. 그리고 지나쳤습니다. 포목 상인이 코를 막고 돌아섰습니다. 뒤따르던 안악도 못 본 채 걸음을 빨리 했습니다. 관아 아전 하나가 다가왔습니다. 잠깐 내려다보더니 발끝으로 툭 찼습니다. 저리 치워라. 말 한마디를 던지고 그냥 지나쳐버렸습니다. 아이들 몇이 몰려들었습니다. 호기심 어린 눈으로 쪼그려 앉더니 돌멩이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러자 어른 하나가 달려와 아이들을 끌어당겼습니다. 가자 가. 저런데 가까이 가면 못 써. 어른의 말은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귀찮음이었습니다. 강민주는 눈을 감은 채 그 소리들을 하나하나 들었습니다. 사람들의 발소리를, 발걸음이 멈추는 속도를, 그리고 주저없이 지나쳐가는 그 리듬을 들었습니다. 쓰러진 사람 앞에서 발걸음이 빨라진다는 것은 그냥 냉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래된 학습이었습니다. 나서면 화가 돌아온다는 것을 이 고을 사람들은 몸으로 배워온 것이었습니다. 강민주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고을의 병은 굶주림만이 아니라는 것을, 권력이 백성을 오래 짓누르면 백성은 서로에게도 눈을 감는 법을 배웁니다. 그 습관이 이 고을 전체에 이미 깊숙이 스며 있었습니다. 구율미를 되찾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뿌리까지 뽑지 않으면 이 고을은 다음 수해에도 같은 모습이 될 것이었습니다. 진흙 위에 한참을 더 누워 있었습니다. 하늘에서는 가는 빗방울이 그의 얼굴 위로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장터 사람들의 발소리는 그의 옆을 계속해서 지나쳐갔습니다. 단 한 사람도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요? 해가 중천을 지나 기울어질 무렵이었습니다. 강민주는 눈을 뜨지 않은 채 귀를 세웠습니다. 장터 소리가 조금씩 잦아들고 있었습니다. 장을 파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아무도 멈추지 않은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이었습니다. 발소리 하나가 달랐습니다. 빠르지 않았습니다. 멈칫거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가까워졌습니다. 강민주는 숨을 죽였습니다. 드디어 단 한 사람이 멈췄습니다. 강민주는 그 발소리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가볍지 않았습니다. 무언가를 짊어진 사람의 발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발소리는 그의 곁에서 멈추었습니다. 오늘 하루 장터를 통틀어
처음으로 멈춘 발이었습니다. 발소리의 주인은 여인이었습니다. 20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인이었습니다. 등에는 약초 꾸러미를 잔뜩 짊어지고 있었고 옷자락은 진흙과 풀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산을 누빈 사람의 몸이었습니다. 그녀는 멈추었습니다. 한 걸음 뒤로 물러났다가 다시 가까이 왔습니다. 망설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길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진흙 속에 그 더럽고 냄새나는 자리에 거리낌 없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등에서 약초 꾸러미를 내려놓고 쓰러진 사내의 손목을 집어들었습니다. 손가락 2개를 맥 위에 얹었습니다. 잠시 후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숨이 붙어 있소. 주변을 돌아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미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녀는 품에서 천으로 싼 주먹밥 하나를 꺼냈습니다. 자신이 먹으려고 싸온 것이었습니다. 쓰러진 사내의 손바닥을 펼쳐 그 위에 얹어 주었습니다. 굶주린 이를 두고 그냥 갈 수는 없습니다. 혼잣말 같은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강민주는 눈을 감은 채 그 온기를 느꼈습니다. 손바닥 위로 전해지는 주먹밥의 무게가 뜻밖이었습니다. 이 여인도 넉넉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그 손의 거칠기만으로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손이 자신의 손 위에 무언가를 얹어주고 있었습니다. 강민주는 그녀의 손목을 잠깐 보았습니다. 눈을 완전히 뜨지 않은 채로였습니다. 여인의 손목 안쪽에 오래된 화상 자국이 있었습니다. 오래전의 것이었습니다. 아물긴 했지만 지워지지 않은 흔적이었습니다. 그 자국을 보는 순간 강민준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흔들렸습니다. 품 안 깊은 곳에 넣어두었던 반쪽짜리 옥패가 떠올랐습니다. 오래전 기억 저편에서 불길이 번졌습니다.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이 누구의 기억인지 그는 아직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느낌은 분명했습니다. 이 여인과 자신 사이에 단순한 우연이 아닌 무언가가 이어져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여인은 다시 약초 꾸러미를 짊어졌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고을 사람들은 그녀를 약초꾼 복연이라 불렀습니다. 홀로 산을 다니며 약초를 캐고 돈 없는 병자에게 거리낌 없이 약을 내어주는 여인이었습니다. 고을에서 그녀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지만 그녀와 가까이 지내려는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그녀의 아버지 때문이었습니다. 강민주는 복연의 뒷모습이 장터 끝에서 사라질 때까지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손바닥 위에는 아직 주먹밥이 놓여 있었습니다. 한 입 먹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오래전에 싸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온기에서 나온 것인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사람의 온기였습니다. 이 고을에서 오늘 하루 그가 받은 것은 그것 하나뿐이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고을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져가는 시각이었습니다. 복연의 초가집 뒤편은 낮은 담벼락이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담 너머에는 묵은 감나무가 한 그루 서 있었고 그 가지들이 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그림자가 일렁였습니다. 강민주는 그 그림자들 사이에 몸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낮에 복연을 따라온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에게서 무언가를 느꼈고 그 느낌은 무시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담벼락 위로 검은 형체 하나가 내려앉았습니다. 소리가 없었습니다. 기름을 먹인 검은 옷, 얼굴을 가린 천, 손에는 짧은 칼이 들려 있었습니다. 훈련된 자객이었습니다. 그 뒤로 또 하나가 따라 내렸습니다. 두 사람이었습니다. 멀지 않은 곳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역적의 딸을 오늘 끝내라. 그 말이 어둠 속에 떨어졌습니다. 강민준의 몸에서 거지의 느린 기운이 사라졌습니다. 등을 굽히고 발을 질질 끌던 사내가 아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자객 하나가 창호지 문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강민준이 움직였습니다. 빠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확했습니다. 짧은 숨소리, 낮은 충격음, 그리고 정적이었습니다. 자객 하나가 쓰러졌습니다. 남은 하나가 몸을 돌렸습니다. 두 눈이 마주쳤습니다. 두 번째 자객의 눈에 두려움이 스쳤습니다. 두 번째 충격이 왔습니다. 그것도 정적으로 끝났습니다. 강민주는 쓰러진 자객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의식이 남아있는 자객의 옷깃을 잡아당겼습니다. 자객은 떨리는 입술로 겨우 말을 뱉었습니다. 수령? 대감의 명이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강민주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담벼락에 등을 기댔습니다. 복연의 초가집 창문 너머에서 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아직 잠들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이제 시험이 끝났습니다. 수령이 누구를 두려워하는지가 분명해졌습니다. 구율미를 빼돌린 것만으로는 부족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사람,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을 살려두지 않으려는 것이었습니다. 복연의 아버지가 죽은 것이 이 이유였다면 그 딸도 같은 이유로 표적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강민주는 어둠 속에서 오래 서 있었습니다. 담벼락 너머 복연의 초가집에서는 불빛이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여인이 무엇을 하는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약초를 손질하는 것인지 홀로 앉아 있는 것인지, 그러나 그 작고 흔들리는 불빛 하나가 오래도록 눈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강민주는 자객들을 담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아직 숨이 붙어 있는 자를 포박했습니다. 이 자를 통해 수령 곽진술에게까지 이어지는 명령 계통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구두 증언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장부가 필요했습니다. 빼돌린 내역이 적힌 문서가 필요했습니다. 강민주는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달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방향은 알았습니다. 내일은 관아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관아 안으로 들어간 것은 이틀 뒤였습니다. 강민주는 날품팔이 일꾼으로 위장해 관아의 뒷문을 통해 들어갔습니다. 마당을 쓸고 물을 기르며 사흘을 보냈습니다. 아전들은 그를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좋았습니다. 사람들이 신경 쓰지 않는 자는 어디든 드나들 수 있었습니다. 창고 문이 밤에 열린다는 것을 알게 된 것도 그때였습니다. 밤마다 짐수레 하나가 관아 앞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짐을 싣고 나가는 것인지 가져오는 것인지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수레가 나갈 때는 들어올 때보다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쌀과 마니를 싣고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강민주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밤 그는 장부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관아 마루 끝에 좁은 방이었습니다. 안에는 장부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먼지가 두텁게 내려앉은 장부들도 있었고 최근에 만들어진 듯 깨끗한 것들도 있었습니다. 촛불 하나를 켜고 장부를 펼쳤습니다. 한 장, 두 장 넘기다 멈췄습니다. 숫자가 맞지 않았습니다. 입고된 구율미 수량과 현재 창고의 수량이 달랐습니다. 그것도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절반이 넘게 빠져나가 있었습니다. 강민주는 더 뒤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오래된 기록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몇 년 전의 수해 때 기록이었습니다. 그 해에도 구율미가 대량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붉은 먹으로 짧게 적힌 이름 하나가 있었습니다. 고발인의 이름이었습니다. 복연의 아버지였습니다. 이름은 나인복이었습니다. 그는 수해 당시 이 사실을 고발하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발 대신 영모 누명이 씌워졌고 그해 안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강민주는 장부를 덮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수령 곽진술은 구율미를 빼돌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오래전부터 반복해온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았던 사람을 죽였습니다. 모든 실마리는 하나의 이름으로 모이고 있었습니다. 곽진술. 강민주는 그 이름을 머릿속에서 천천히 되새겼습니다. 고을 수령으로 부임한 지 벌써 여러 해가 된 자였습니다. 겉으로는 위험 있는 관리였지만 그 안에서는 오랜 세월 같은 일을 반복해 왔습니다. 수해가 날 때마다 백성이 가장 힘든 때마다 그 틈을 이용해 곡식을 빼돌렸습니다. 재난이 그에게는 기회였습니다. 강민주는 촛불이 타들어가는 것을 바라봤습니다. 서둘러야 했습니다. 장부를 조심스럽게 소매 안에 넣었습니다. 핵심이 되는 몇 장만 골라 접었습니다. 방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발소리를 죽이고 나왔습니다. 관아 마당을 가로질러 뒷문 쪽으로 걸었습니다. 숨을 참았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뒷문을 조용히 닫고 나서야 숨을 내뱉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강민주는 잠시 멈추었습니다. 장부 안에 붉은 먹으로 적힌 이름이 눈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나인복. 복연의 아버지가 이 진실을 알았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딸이 지금도 표적이 되어 있었습니다. 강민준의 손이 마패를 쥐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증거를 더 굳혀야 했습니다. 그러나 멀지 않았습니다. 수령 곽진술이 장날을 고른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한 달에 2번 열리는 장날은 고을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모이는 날이었습니다. 좌판이 늘어서고 안악들이 바구니를 들고 나오고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날이었습니다. 그날을 고른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보여주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관아 포졸들이 고을 안을 돌며 사람들을 장터로 불러 모았습니다. 영문을 모르는 백성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장터 한가운데에 포졸 여럿이 서 있었고 그 앞에 한 여인이 결박된 채 세워져 있었습니다. 복연이었습니다. 손이 등 뒤로 묶여 있었고 머리는 산발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개는 숙이지 않았습니다. 곽진술이 마루 위에 앉았습니다. 아전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 여인은 역적의 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선친이 국법을 어기고 조정을 능멸한 자이니 그 죄가 자식에게도 미친다는 것이었습니다. 군중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복연을 알아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약초를 나눠주던 여인, 병든 이웃을 돌봐주던 여인, 그녀가 결박되어 서 있는 모습에 입을 열지 못하는 얼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서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곽진술은 천천히 군중을 둘러보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두가 알아야 한다는 눈빛이었습니다. 국법을 어기면 어떻게 되는가, 수령의 뜻을 거스르면 어떻게 되는가. 복연은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앞을 바라봤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고개를 숙이지 않겠다는 것만큼은 분명했습니다. 장터 한켠에서 강민준이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군중 속에 섞여 있었습니다. 품 안에서 마패가 닿는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지금 나서면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더 기다리면 복연이 위험해집니다. 강민준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떴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조금 더 기다리면 곽진술은 복연에게 죄를 씌우고 그대로 끝을 낼 것이었습니다. 역적의 딸이라는 낙인은 한 번 찍히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처럼 딸도 같은 자리에서 사라질 것이었습니다. 강민준은 군중 속에서 천천히 앞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비켜섰습니다. 누더기를 걸친 사내가 앞으로 걸어 나오는 것을 이상하게 바라봤습니다. 포졸 하나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강민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포졸이 다시 막아섰습니다. 강민준은 그 자리에 섰습니다. 장터의 공기가 잠시 흔들렸습니다. 곽진술이 마루 위에서 그 사내를 내려다봤습니다. 누더기를 걸친 거지 하나가 포졸 앞에서 걸음을 멈춘 것이었습니다. 코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저놈이 뭐하는 것이냐? 아전이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강민준은 말이 없었습니다. 품 안으로 손을 집어넣었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확실하게. 사람들의 눈이 그 손을 따라갔습니다. 무언가가 나올 것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장터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복연도 그 사내를 바라봤습니다. 진흙 위에 쓰러져 있던 거지 사내였습니다. 그 눈이 지금 자신을 향해 있었습니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그 여인을 놓으시오. 목소리가 장터를 가로질렀습니다.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또렷했습니다. 군중이 양옆으로 갈라졌습니다. 누더기를 걸친 사내가 걸어 나왔습니다. 곽진술이 마루 위에서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포졸이 창을 들어 막아섰습니다. 사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포졸이 창끝을 들이밀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사내의 손이 품 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햇빛이 그것을 받았습니다. 번쩍하는 빛이었습니다. 마패였습니다. 장터의 공기가 멈췄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포졸의 창이 내려갔습니다. 사내가 입을 열었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요. 그 말이 터지는 순간 장터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뒤로 물러서는 사람들, 발걸음을 멈추는 사람들, 숨을 삼키는 사람들. 곽진술의 낯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루 위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가늘게 뜨고 그 사내를 내려다봤습니다. 마패 하나로 모든 것이 끝나지는 않는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랜 연줄이 있었고 한양에 힘있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증거를 가져왔느냐? 곽진술이 입을 열었습니다. 낮고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강민주는 대답 대신 소매 안에서 장부 몇 장을 꺼냈습니다. 천천히 펼쳤습니다. 빼돌린 구율미의 수량, 날짜, 수령인의 이름이 적힌 내역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수령의 인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곽진술의 인장이었습니다. 군중 속에서 낮은 탄식이 새어나왔습니다. 강민주는 장부를 높이 들었습니다. 장터에 모인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것이 증거요. 곽진술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습니다. 주먹이 쥐어졌습니다. 마루 위에서 그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러나 그 눈에는 아직 포기가 없었습니다. 한 걸음 앞으로 나왔습니다. 이놈이 어디서 감히. 목소리를 높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나오지 않았습니다. 장터에 모인 백성들이 보고 있었습니다. 저마다 표정이 달랐습니다. 두려움을 감추려는 얼굴, 눈물을 참는 얼굴, 분노를 꾹 누르는 얼굴이었습니다. 어느 구석에서 늙은 여인 하나가 주저앉았습니다.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강민주는 그 여인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굶주린 아이의 어머니였습니다. 장터 어귀에서 사흘 전에도 아이를 안고 있던 그 여인이었습니다. 강민주는 다시 장부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군중을 향해 천천히 펼쳐 보였습니다. 여기에 적힌 수량이 얼마인지, 그것이 누구의 밥그릇에서 빠져나간 것인지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복연의 결박이 풀렸습니다. 포졸 하나가 조용히 칼을 꺼내 끈을 잘랐습니다. 어사의 명 앞에서는 수령의 명이 먼저가 아니었습니다. 복연은 손목을 문질렀습니다. 붉은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강민준을 바라봤습니다. 강민준은 그 시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곽진술은 마루 위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에서 권위가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오래 쌓아온 것들이 장부 몇 장 앞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포졸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은 잠시 뒤였습니다. 어사의 명이 내려진 이상 그들도 더 이상 수령의 편에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한 명씩, 두 명씩 포졸들이 강민준 쪽으로 옮겨 섰습니다. 곽진술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마루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천천히 마지못한 걸음이었습니다. 포졸이 다가왔습니다. 곽진술의 두 손이 뒤로 묶였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군중 속에서 울음이 터졌습니다. 처음에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두 사람, 세 사람이었습니다. 소리 없이 울던 늙은 여인이 결국 소리를 냈습니다. 장터 한켠에서 그 울음이 퍼져나갔습니다. 강민주는 그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눈을 돌렸습니다. 굶어 죽은 아이의 어머니가 장부를 두 손으로 붙잡고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건네준 것이었습니다. 그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눌려있던 것이 터지는 소리였습니다. 강민주는 말없이 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굶주린 백성의 피는 반드시 값을 치릅니다. 군중이 조용해졌습니다. 그 말이 장터 안에 내려앉았습니다. 곽진술은 포박된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위엄도 기세도 오랜 연줄도 지금 이 자리에서는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장부 몇 장이 그 모든 것을 무너뜨렸습니다. 오래 감춰진 것이 드러나는 데에는 그렇게 큰 힘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사람이 멈추어 서서 제 눈으로 보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복연은 군중 속에 서 있었습니다. 결박이 풀린 손목을 가슴 앞에 모으고 있었습니다. 눈물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입술이 떨렸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다시 불려질 날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강민주는 복연의 그 표정을 보았습니다. 말 대신 그 얼굴이 모든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날부터 지금까지 그 긴 세월 동안 혼자 감당해온 것들이 그 입술 끝에 고여 있었습니다. 강민주는 시선을 돌렸습니다. 곽진술이 포졸들에게 이끌려가고 있었습니다. 한때 이 고을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가졌던 자의 뒷모습이었습니다.
군중들은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누구도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돌을 던지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말없이 바라봤습니다. 그것이 더 무거웠습니다. 쏟아지는 욕설보다 침묵이 더 깊이 박히는 법이었습니다. 장터 한쪽에서는 아직 울음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굶어 죽은 아이의 어머니가 장부를 가슴에 안은 채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 곁으로 이웃 아낙 하나가 다가가 어깨를 감쌌습니다. 말이 없어도 되었습니다. 곁에 있는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강민주는 그 모습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이것이었습니다. 마패가 이 고을을 살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이 안에 있던 것들이 누르고 있던 무게가 거치자 제 자리를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서로에게 어깨를 내어주는 것, 그것이 이 고을의 진짜 힘이었습니다. 장터에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림자가 길어졌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쉽게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본 것을 오래 담아두려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한양에서 문서가 내려왔습니다. 나인복의 이름이 적힌 공문이었습니다. 영모 혐의는 근거가 없으며 고인의 명예를 복권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공문은 짧았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긴 것은 짧지 않았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사람의 이름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일이었습니다. 복연은 그 공문을 들고 아버지의 사당 앞에 섰습니다. 오래된 위패가 있었습니다. 몇 년 전 역적의 가족이라는 낙인이 찍히면서 제대로 모시지도 못했던 위패였습니다. 이제 위패를 다시 자리에 올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복연은 오래 서 있었습니다. 향을 피웠습니다. 연기가 천장 쪽으로 가늘게 올라갔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물도 없었습니다. 그저 거기 있었습니다. 아버지 앞에 있다는 것,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구휼미는 백성들에게 나누어졌습니다. 오래 닫혀 있던 창고 문이 열렸습니다. 가마니가 하나씩 나올 때마다 사람들이 줄을 서서 받아갔습니다. 아무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자기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복연은 그날도 약초를 나눴습니다. 수해로 몸져 누운 노인들이 아직 있었습니다. 그녀는 약초 꾸러미를 들고 집집마다 돌았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약을 내어주고 맥을 짚고 물을 끓여놓고 떠났습니다. 골목 어귀에서 쓰러져 있는 노인을 발견했을 때도 그녀는 가장 먼저 무릎을 꿇었습니다.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늘 하던 일이었습니다. 강민주는 고을 외곽 언덕 위에서 그 모습을 내려다봤습니다. 집집마다 연기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밥을 짓는 연기였습니다. 그 연기가 하나씩 두씩 하늘로 퍼지는 것을 그는 오래 바라봤습니다. 고을이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오래 멈추었던 것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소리였습니다. 강민주는 그 연기들을 하나하나 눈으로 따라갔습니다. 저 집은 오늘 처음으로 불을 피웠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을 굶었을 집이 있었고 빈솥을 붙잡고 앉아 있었을 어머니가 있었을 것이었습니다. 그 솥에 지금 밥이 익고 있었습니다. 강민주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언덕 아래로 내려가면서 고을을 한 번 더 둘러봤습니다. 장터는 다시 사람들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다녔습니다. 상인들이 좌판을 펼쳤습니다. 닷새 전과 같은 자리였지만 사람들의 발걸음이 달랐습니다. 무언가 거쳐나간 고을의 공기는 이렇게 달랐습니다. 복연이 골목을 걷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약초 꾸러미를 등에 지고 있었습니다. 노인의 집을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녀는 장터 입구 평상 위에 약초 몇 다발을 내려놓았습니다. 누구에게 파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저 두는 것이었습니다. 복연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강민주는 그 뒷모습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이 여인은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도 역적의 딸이라 불리던 시절에도 그리고 지금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이 그녀를 어떻게 부르든 그녀가 하는 일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강민주는 그 뒷모습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이튿날 아침 강민주는 다시 길을 나설 준비를 했습니다.
누더기를 다시 걸쳤습니다. 어사의 옷은 짐 깊이 접어 넣었습니다. 이 고을에서의 일은 끝났습니다. 그러나 다른 고을에서는 아직 시작되지 않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고을 어귀에서 복연이 서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기다리고 있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 있지 않았습니다. 강민준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복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부터 알고 계셨습니까? 강민준은 잠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나는 거지의 옷을 입었으나 그대는 사람의 옷을 입고 있었소. 복연은 그 말을 들었습니다. 무슨 뜻인지 바로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언가가 전해졌습니다. 강민준은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복연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고을 어귀 느티나무 아래에서 그 모습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길이 굽어지는 곳에서 사라졌습니다. 복연은 오래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바람이 지나가는 소리였습니다. 그 고을에는 그 뒤로 이런 말이 남았습니다. 마패가 고을을 살린 것이 아니라 진흙 위에서 멈춰 선 한 사람이 살렸다는 말이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두고 사람들은 오래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이는 어사를 말했고 어떤 이는 복연을 말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나이든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어느 쪽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처음에 걸음을 멈추지 않았던 사람들이 나중에 서로의 어깨를 감쌌을 때 살아났다는 것이었습니다. 고을에 봄이 왔습니다. 논에 다시 물이 들어찼습니다.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다녔습니다. 강민준은 그때쯤 이미 다른 고을의 길 위에 있었습니다. 누더기를 걸친 채 혼자였습니다. 어느 고을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디서 무엇이 기다리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늘 그런 길을 걸어왔습니다. 화려한 것 없이 알아주는 이 없이 비에 젖고 진흙을 밟으며 진실은 그런 자리에서 드러난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 고을을 떠나기 전날 밤 강민준은 혼자 술 한 잔을 마셨습니다. 주막 구석에 앉아 아무 말 없이 잔을 비웠습니다. 옆자리에는 낯선 사람들이 앉아 웃고 있었습니다. 오늘 창고에서 쌀을 받아온 이야기, 오랜만에 밥을 실컷 먹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목소리가 그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잔을 다시 채웠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이름이 불리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도 되었습니다. 밥 짓는 연기가 고을 하늘을 채우는 것, 그것이 그가 원한 것의 전부였습니다. 강민준은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주막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밖에는 별이 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그는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고 다시 길을 향했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누더기 차림의 사내가 밤길을 걸어갔습니다. 그 뒤로 고을의 불빛이 하나씩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이야기를 마칩니다. 진흙 위에 쓰러진 사내 하나가 고을 하나를 바꿨습니다. 마패가 아니라 멈춤이 세상을 바꿨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지금 바로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 하나가 다음 이야기의 씨앗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기억에 남은 장면이 무엇인지 여러분의 한마디가 이 채널을 살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